그럼 이어서 다음 논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목대학교 이인철 부총장님의 한국사 정립 방안이라는 논문을 큰 박수와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하고서 우리 춘천 중도 역사 문화 관련해서 오전에 이런 학술 대회 등 불철주야 춘천 중도 역사 지키기 위해서 수고 많으시는 우리 김정숙 우리 대변인과 관계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육부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30여 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역사 쪽에 공부를 해보니까 옛날 역사가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제 왜곡된 역사를 좀 잡을 수 있을까 해서 주로 역사하는 분야 쪽으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한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 3년 근무를 했고 현재 동북아 역사재단 전신인 도로연구재단을 직접 거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한국연구재단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교육부 학술진흥과입니다. 그래서 학술진흥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대부분의 우리 민족사학자, 이런 제야사학자분들에는 새로운 연구 과정에서 연구를 하려도 연구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방안으로 별도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단을 만들어서 별도 연구 이런 우리 제야사학자, 민족사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학진흥사업단을 발족을 시켰고 그 한국학진흥사업단에도 이제 부단장으로 해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 새로운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 평양 연구든지 다른 각종 이런 우리 현안 사항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한국사가 바로 정립될 수 있을까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순서는 역사 인식 현실, 한국사학의 상황, 식민사학이 한국사 교과서에 미친 영향, 역사 왜곡 배경, 왕복전의 역사학의 동향, 그 다음에 역사 정립 노력, 어떻게 하면 한국사를 바로 정립할 수 있을까, 이런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날 우리 역사 인식 현실은 우리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과서 보조성 관련 구체적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청소년부터 이것이 역사인지 사화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74년도에 국정교과서가 되면서 우리 역사, 노조선 역사 서술 중에 실화 부분을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교과서가 굉장히 고조선이 실화적으로 몰아붙였는데 현재는 충청 중도 유적 역사적 가치를 알지 못하고 유적 해설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것도 역사인식이 부족하다. 고조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조선이 우리 국가사와 민족사의 출발점이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에 대한 명확한 의식이 없고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오늘날 춘천 중도 같은 이런 사태가 있나 저라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일제가 강정제국대학의 국사학과를 설립하고 조선사, 현재 조선사를 선일문관을 만듭니다. 그 목적은 우리 민족을 연구지휘하기 위해서 조선의 역사의 탈성, 일선 동결은 인나리 프로그램을 전체성을 성공을 사립을 했고 또 한국사 외국의 업무를 숨기기 위해서 실정주의라는 과학적 역사학을 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초라한 식민 역사로 바꿔놓은 오늘날 우리 사학계의 소망은 일제가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더라도 두 번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으면 되는데 왕복 80주년이 다 되어가지만 일제 식민 사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현재는 벗어났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사 관련 민족 역사의 기원 당군 이야기만 나오면 국수주의자, 제야사학자 아니면 한 종파의 고리로 얘기합니다. 민족의 우리 역사의 출발점이 당군이고 고조선인데 이렇게 당군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국수주의자가 얘기합니다. 이러한 국적불명의 학풍이 살지 않는 한 역사의 반복은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일제의 식민사학은 수치스럽게도 우리 한국 역사학과 국민교육 진반에 걸쳐서 아직도 상처와 징후로 남았습니다. 역사 반복의 관건은 일제가 남긴 자재 가운데 바람직하지 못한 이력과 방법으로 대담하게 재관하에 달렸는데 오늘 우리 한국사학은 결코 장래를 낙관할 수 없는 처음입니다. 역사계의 논쟁으로 한국사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을 때 한반도 남쪽은 일본은 일본으로 설치한 고대 일본의 식민지라 얘기하고 한반도 북쪽은 중국은 한사군을 설치한 중국의 식민지라 얘기하고 우리가 역사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계는 일제에 원된 역사적인 노력을 저해했고 상고사 연구와 논의가 거의 없습니다. 또 민족의 근원인 고조선 뿌리가 흔들리면서 정체성에 대한 심한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밖에서 식민사관의 귀족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지만 우리 한국 사학계는 기만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학종문 한국기념사학회 부단장하면서 많은 역사학자들을 만나고 또 토론하고 해봤지만은 이런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또 새로운 논문이 발표되더라도 자기들의 가치에 있어서 전혀 이것을 토론한다든지 논의한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상고사행식 부족으로 정체성이 확인되지 못하고 있고 역사 교과서는 그다음에 학계의 특이적인 역사 의식을 반영하는 것인데 한국사 교과서는 한국 사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이 역사 교과서가 제대로 정립되어야 초등, 중고등학교 때 역사가 정립되는데 이 역사 교과서가 큰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사 서술 방식과 서술 체계가 상당 부분 과거 일제 관학회들이 정치적으로 의도를 만드는 책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1892년도에 하야시 다이세키라는 사람이 현대식으로 최초로 조선사를 편찬합니다. 그 이후 조선사 편서에서 조선사를 편찬하는데 그 체계가 오늘 우리 국사 교과서 체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 틀을 못 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는 역사인들을 아래를 꺼내드리고 고려 영토 국방지역 대부분을 비롯해서 활동연국력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대입상징 5천여 역사 중에서 36년간은 만년 역사 중에서 긴 세월은 아니지만 원대적 역사인식이 실현된 중요한 시기고 또 일제의 제국주의적 정치 평사에 갇혀서 강요된 역사인식은 무의식으로 수용되어서 정신사적, 문화사적 심각한 상처와 실증이 매우 깊습니다. 식민사학이 한국사 교과서에 미친 영향을 받으면 모조선을 역사를 축소했습니다. 터키일제는 우리 고대사 쪽을 집중적으로 말살하기 위해서 했는데 모조선, 당군, 신화로 만듭니다. 두 번째는 한사군은 우리 한반도의 우리 한국의 역사가 아닌데 한사군을 한국사에 강제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려영토 국경을 대폭 축소했어요. 동북 부석이든지 강동육주, 철령이 위치는 모두 노동지역 쪽에 있는데 노동지역과 이북 쪽에 있는데 전부 이 한반도 안으로 다 위치를 일제가 이것을 다 위치 지정해서 그 터리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조선은 전통사학은 서양의 사학이 들어오기 전 19세기 말까지를 전통사학이 나는데 그때서는 고조선은 강군을 시발을 했지만 조선사에서는 기자조선을 기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과서에 보면 고조선은 강군조선, 중앙, 이만 조선시이고 기자조선 후예인 중앙은 강군조선의 후예로 기술됐습니다. 위만 멸망을 고조선의 멸망으로 서술하고 이걸 어떻게 다루게 되려할 사항은 고조선은 강고조선으로 정의가 되고 고조선이 바로 강조선입니다. 기자조선은 노소지방 나라역의 강조선도 별개로 존재했고 중앙은 강조선의 후예가 아니고 기자의 후예다. 미만 조선이 멸망해도 강조선 후예들은 노동지역과 북만주 및 한반도의 존재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을 했고 그리고 한사군의 위치인데 한사군은 평양도에는 평양은 아니고 노선 일부 지역이 한사군입니다. 그리고 한사군에 대해서 전통사학에서는 한사군은 살수있고 지역이 되어 있고 일본 학계는 한반도 북부 지역 중심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전에는 대동강 개혁하다가 지금은 가는 고조선 일부 지역의 군현을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조선 일부 지역의 군현. 어떻게 이것은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한사군은 노서 지역의 위치함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일반조선의 위치는 강원조선과 별개로 서부 변경 지역에 존재했다는 것을 교과서에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동부 구성도 보면 일제가 이 동부 구성의 윤관 구성의 위치를 함흥 평야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로로 검토해 보면 동방강 700리 지금 흥룡강선 동영현 도화진 일대가 동부 구성입니다. 그런데 현 교과서는 어떠냐? 이 동부 구성에 대해서 함흥평야설, 길두이남설, 도망강 유역설이 여러 설이 있다고 해요. 윤관 구성을 설치한 데가 1100년도입니다. 지금 900년, 1000년이 지난 지점에 오늘 이 교과서에 동부 구성의 위치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하고 교과서 자체 내에 여기까지 3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종실록 비리든지 또 친정동국여지설나 용계어천가 이런 게 보면 우리 동부 구성의 위치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세종대왕이 명을 해서 동부 구성의 위치를 확인하려 해서 김종수가 직접 가사에 넣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부 구성의 3가지 관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길두이남설, 함흥평야설, 도망강 이북설입니다. 이것은 길두이남설은 1615년도에 한백현이 한경남도 마오령에 발견된 서초구기를 윤관에 세운 선출령 정제기를 추진했습니다. 그 1929년 최남선에서 진화한 순서기로 발표됐습니다. 길두이남설에 형성된 그 주내용은 정통론, 사대주의적인 수선론에서 역사 강령을 전부 한반도 인해로 설정한 그 결과입니다. 다음 함흥평야설입니다. 이것은 대일 형제인 일제 연합제들이 전부 우리 동부 구성에 대해서 함흥평야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 등 연말 서초의 전모사를 부정하고 자료를 제외시키고 조직적으로 이 왜곡하기 위해서 식민사에 나온 선익을 가지고 한 것이 이 함흥평야설입니다.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에 여기에 보면 의주, 통태, 정주 이렇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함경남도 어제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조선사에는 고려사에 윤광이 의주, 통태, 평융의 세성사이 나오는데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의주를 해서 함경남도 덕원문, 통태, 함경남도 함주군, 평융, 함경남도 함주군 이렇게 명확하게 지명을 밝혀놨습니다. 그 조선사가 참고했다는 고려사나 고려사전에는 이런 구체적인 지명이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동북 구성의 이 도망강 이북설을 보면 세종실록 기기림지나 신정 동국예제설이나 보면 구체적으로 세종의 명예에서 김종서가
이 동부 구성에 선출령과 공진을 찾는 기록이 상세히 나옵니다. 수빈강 나오는데 이 큰 산이든지 강은 이름은 바뀌어도 무슨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 보면 수빈강은 두만강 북쪽에 있다. 그거는 백두산단에 나오는데 북쪽으로 흘러서 소화강이 되어 공진 선출령을 지나 거양선에 입니다. 공진 선출령이 이곳이과 동부 구성입니다. 신정 동북이 역시 설람에도 수빈강, 그놈이 백두산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흘러 소화강이 되고 한쪽은 소표강이 되어 공진 선출령을 경유하여 거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경원 지역과 경원과 훈춘 그 지역을 가서 이 내용을 따라보면 여기 소화강이 있고 소평강이 있고 수빈강이 있고 선출령과 공진이 있습니다. 그 기록대로. 그래서 제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받아서 이쪽을 2번 다수했습니다. 그래서 용비어천과 신정 동북이 성남 또 세종실록 지리지에 거기에 보면 같은 일정이 다 나옵니다. 며칠을 가면 이북 회령에서 2일 가면 아제랑이가 나오고 1일 가면 상계하가 나오고 4일 가면 어주가 나오고 거기에서 찾아가면 선출령과 공진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에 회령에서 바로 이렇게 소화강과 거쳐서 선출령과 공진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경원을 거쳐서 훈춘을 거쳐서 아리송길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길이 다 나옵니다. 이걸 찾아보면 명백하게 이 지금 오늘날 옛날 소강은 지금의 대소구나 또 소평강은 소수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수빈강은 수구나 구체적인 다 나와요. 충분히 이 기록을 우리나라의 사서 기록으로도 충분히 이 동북 구성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철령이도 지금 철령곡에 철령이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철령이는 명나라가 고려말 때 명나라가 철령이를 선찰을 해서 세영 장군이 이성계를 시켜서 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철령이를 설치가 지금 농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사업에서는 노양좋은 충성리 고개를 철령이라 했고 일본 학에서는 한글로 나오는 철령곡을 기준을 했어요. 중국 기록에는 어딜당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과서에 원산만지역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철령이는 동지역 관련해서 명확하게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 철령이 문제는 바로 한국사에 큰 획을 그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철령이 문제는 역사의 국내 연구 드물게 이루어져서 일제 과학자들이 주장한 철령이를 그대로 답습을 하고 고려 국경도 보면 이것은 고려 국경입니다. 고려 강력이고 오른쪽은 고려 강력입니다. 이 천리장성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사 지리성에 보면 서북은 당나라 이후로 압록을 경계로 현재 압록이 거기에 있는 압록이죠. 동북은 선출령을 경계로 했다. 서북은 고려 지역에 보침이 있으나 동북은 고려 영토보다 더 했다. 이 영토 일단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천리장성으로 이렇게 현재 고려 국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인하대 융합보고학과 등 연구에서 밝혀진 것이 현재 천리장성이 아니고 천리장성은 노동지역 쪽으로 있던 것이죠. 새로 밝혀진 이렇게 새로운 연구 결론을 통해서 국회에서 발표하기도 하고 학술적으로 언론에 공부하더라도 이 고려 학회에서는 전혀 이 새로운 학설이 맞다 안 맞다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역사사학으로 역사 왜곡된 배경을 보면 사료의 인면, 또 유교사관, 일제히 조선사천수의 왜곡 이것이 가장 큰데요. 사료의 인물은 고려나 백제 또 신라
이럴 때 우리 사료가 많이 인멸됐습니다. 광고범이 한도성 함락이든지 소정방의 사회성 함락될 때 사료를 다 불터졌습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도 일제가 분업수속해서 우리나라 서식들을 20년만 결수해서 일본 불토기도 하고 일본 통일 중간에 보기도 하고 또 6.25 사건은 무진 불신에서 문헌자료가 없으면 상상력으로 역사를 하지 않는다. 이 한국 고대 사막을 절대적으로 이해했고 원초적인 외국은 소중화 사상에 경도된 조선유학자들 율곡 선생이든지 정약용 이런 분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역사 외국의 주범인 조선사 편지의 조선사입니다. 율곡 선생 기자실기를 보면 머리를 털어놓은 오랑캐의 풍속을 변화시켜 노나가 유명했던 제나라와 노나라 같은 나라를 만들어주셨다. 그 다음에 우리 동방은 기자의 발자취에 대하여 집집마다 읽고 사람마다 읽힐 것이다. 기자의 결고되는 조선시대. 그 다음에 정약용 스님은 얼마나 우리나라의 큰 대학자십니까? 그런데 아방강력도에서 조선은 평양에 건국되어 있다. 조선의 발상지는 한반도다. 한국은 대동강릉이다. 일단 아방강력도를 써서 우리나라 역사가 외국한테 절대적으로 기여한 것이 이 정약용의 아방강력도입니다. 일제도 이걸로 해서 외국하고 지금 중국의 동북공기도 이걸로 해서 한사군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 우리 역사학계 통념은 우리 대감은 박원식 반제세조 선생은 광복 전에 해외에서 순사를 하셨고 정인보 안진태 선재홍 선생은 유교 전쟁에 납북되시고 그리고 광복 이후에 오늘 후에 미호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사연구 활동이 밀려나고 실정사항의 실정 활동이 핵심 주요 편성됩니다. 그래서 각보고 각도고 있던 새로운 연구 동향이 발전되고 식민주의 역사를 충분히 검토 청산할 계획도 없이 식민사학의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병도 신서포는 조선사 편서에서 조선사 편찬에 관여한 인물인데 이병도는 7대 문교부 장관, 신서포는 초대 국사편찬위원장입니다. 그래서 45년도에서 60년도에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를 이용해서 한국사를 기반하는데 국사대강 한국사실로 개서서 이 내용에서 당군은 신화로 기소합니다. 각 시대 한국사가 조선사식 것으로 일본된 것입니다. 원 사료들을 달리지 못하고 일본 학자들이 발췌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대단이고 그 제자들, 공교 및 국사편찬의 편수관들, 우리 역사학계의 주름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출신들이 교육부, 문교부, 교육부의 편수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수관 거의 한 10년 전에는 계속해서 그들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계를, 이동도 그 체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국사교과서 집필시 새롭게 하지 못하고 조선사 및 일제 관학자들이 연구한 학설을 그대로 수정해서 오늘 보조선이든지 하사고 문제든지 거기 국경 문제가 이런 오늘날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정체성을 상실한 타율적인 역사로 바뀌었는데 E.H.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를 연구에 앞서 우선 역사가를 연구하겠습니다. 일제 식민사가 논의를 극복하지 못한 주원인은 서성견해이 제기 못한 상공분도 당대 1차 사료를 검토하지 않고 자신 이론을 확립 못입니다. 그 조선사 편수에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인용을 한다는 거예요. 고대사 식민사학 체계를 모비반적으로 추종하고 현 한국 교과서가 그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그것이 오조선, 신화, 한사군, 중국의 식민지, 고립국경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간의 역사 정의 노력은 1970년도에 국사찾기협의회에서 국회에서 우리나라 국사교과서가 일제의 식민사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다. 그래서 국회 청문을 해서 청문을 합니다. 그리고 국사강국회, 국학원, 시민연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수없이 제기하고 제가 교육부 설 때 수많은 민원도 제기되었습니다. 많은 민족 사학자들이 참여하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노력은
제가 교육부에서 본 가장 큰 문제가 국사교과서가 문제다 해서 일제 한국사교육이 국사교과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를 논문을 썼고요. 그 다음에 국경 과정에서는 공부구성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쓸 때 고조선 역사 연구의 직원들을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한일 역사 연구의 오려문재단을 설립했고, 또 학술진흥과 상고사 연구에 필요한 재개발에서 별도 예산을 한국학진흥사업단이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있을 때는 교육부의 국사 편수관과 또 국편의 편수관과 고조선 서울선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도 하고 해서 고조선 회의가 국정이 될 때는 조금씩 바뀌었어요. 양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다시 법규정 되고 나서 고조선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니까 더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중앙은 부단장 할 때는 상고사 연구, 오대평양 연구, 민족사학자 연구비를 지원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사를 바로 정립할 것인가? 원인은 일제가 있고, 일제만은 그것을 고치지 못한 것이 우리들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 차원의 역사정리 기본 계획을 쓰고, 그것도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이든지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런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상고사를 인정하지 않는 인물들이죠. 고조선 지금 현재 교보에 가면 초등학생들이 있는 우리나라 역사 고조선 관련 책을 읽어보면 고조선은 조그마한 나라이고 한사군이 중간에 설치된 걸로 되어 있고 고조선 이야기 나오면 신화 이야기 나옵니다. 차라리 그런 책은 발간하지 않는 것이 청소년들이 도움되는데 그런 책들을 학생들이 읽으니까 이 고조선이 신화인지 역사인지 고조선은 조그마한 나라였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상고사를 인정하는 새로운 인물로 국가 차원의 역사 정리 기본 계획을 수립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중요한 역사 의식이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급한 것이 한원 후속 세대 양성입니다. 거의 지금 석박사 과정 고조선 하더라도 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현재 서울대학이든지 고려대학이든지 그리고 제가 한국중앙연구원에 부단장을 할 때 상고사 관련, 고대사 관련 학자들과 토론하고 해보면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런 시각의 논문을 쓰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상고사나 국경사 관련 연구를 할 학문 보식 세대가 필요하고 또 이 국경사로 왜 필요하냐면 앞으로 남북 통일되는 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학술적으로 이론이 우리나라 자체에 정립되어야 중국과 러시아와 대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고조선이든지 이런 동북구성이든지 이런 내용들이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역사연구재단,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분들 보면 새로운 시각을 가진 분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새로운 시각을 가진 분들이 학계에 별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면 민간 차원에서는 새로운 역사연구소를 설립해서 석사나 박사학위 아니면 고조선이나 상고사 관련 국경사 관련해서 있는 분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간 차원의 역사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화나 게임, 드라마, 영화, 책 출판하고 또 인터넷 홍보, 또 바른 역사 국민 강좌 시급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남 홍성에 있는 우리결의 박물관이 국내 최초 시민 역사 박물관인데 이날에 이제 복기대 교수님이 충남 홍성에 우리 홍산문화부터 해서 배달신시, 고조선부터 해서 대한민국 민주정부 독립운동사까지 전 그 유물과 자료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홍산문명 중에서 석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글로 두드리면 소리가 뒷부분, 옆에 부분, 중간에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같이
우리가 이 일제가 역사를 왜곡했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바로 정립되어서 청소년들이 바른 역사관을 가져서 오늘 이 춘천 중등학생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